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집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거절하자 아들의 태도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며칠간 계속된 실랑이 끝에 결국 폭발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면서 정작 내 미래는 생각도 안 하시잖아요. 그 순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8년을 키운 아들이 어머니의 뺨을 때린 거예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 순간 어머니가 선택한 복수는 아들이 꿈에도 생각 못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가 선택한 복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었을까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은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들 다 가는 신혼여행은커녕 3일장 치르고 아기 데리고 집에 왔지. 김영자는 낡은 창틀에 팔꿈치를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외곽 다가구 주택들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가고 있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 하지만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만은 잘 자라길 바랐다. 내 전부니까. 1960년대 후반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난 영자는 20살에 결혼해서 21살에 과부가 됐어요. 남편 박동철은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장에서 갓난아기 민수를 품에 안고 울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니, 이제 어쩌시려고요? 시댁 식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애 하나 덜렁 안고 뭘 하겠어. 친정으로 가겠지.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골 친정은 이미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오빠들도 제 살기 바빴거든요. 무엇보다 민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내가 키울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호러미 생활이 38년째였어요. 구미에서 서울로 올라와 온갖 일을 다 했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공장 야간 근무, 청소일까지.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져도 민수만 보면 힘이 났어요. 엄마, 나 서울대 붙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민수가 안겨오며 울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때 영자도 같이 울었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영자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들을 서울대까지. 아이고, 뭐려. 얘가 워낙 공부를 잘해서.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밤새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도 민수 도시락을 싸주던 그 시절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대학 졸업 후 민수는 중견 건설업체에 취직했고 몇 년 전부터는 작은 토목업을 시작했어요. 영자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서울 외곽에 다세대 주택을 하나 사서 1층은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고 2층과 3층은 세를 놓아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괜찮으니까 내 일만 열심히 해.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졌어요. 민수가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전화도 뜸하고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며느리 수지는 강남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능력 있는 여자라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결혼했으니 엄마도 알아서 좀 사세요. 일주일 전 민수가 던진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투에서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예전에 다정했던 민수와는 달랐어요. 어휴, 내가 너무 구식인가. 영자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열었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 재료들이
그대로 있었죠. 혹시나 해서 준비해 놨는데 벌써 일주일째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영자는 얼른 앞치마를 두르며 현관으로 나갔죠. 민수 뒤로 낯선 여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정장을 입은 여자,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눈빛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죠. 아이고, 수진이구나. 어서 와. 민수가 자꾸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 영자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시선이 낡은 집안을 훑는 것이 보였죠. 마치 품정하듯이. 민수야, 수진이는 참 조신하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은 무릎을 모으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어딘지 경직된 느낌이었죠. 마치 불편한 곳에 억지로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은 그런 말 안 해. 좀 촌스럽게 굴지 마. 민수의 말에 영자는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우리 엄마 또 시작이네 하며 웃어넘겼을 텐데 지금은 진짜 짜증나는 표정이었죠. 아, 그래. 그런가. 영자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어요. 손이 미묘하게 떨렸죠. 38년을 키운 아들에게 처음으로 면박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차를 내오는데 수진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어요. 민수 오빠, 우리 7시까지 강남으로 가야 해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 맞다. 엄마, 우리 일찍 가야 해요. 영자가 준비한 저녁상을 보며 아쉬워했어요. 그래도 밥은 먹고 가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였는데. 다음에 먹을게요. 수진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민수는 영자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수진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해준 밥은 꼭 먹고 가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죠. 수진아, 그래도 시어머니가 해준 밥은. 어머니, 저희 정말 늦었어요. 죄송해요. 수진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라는 말도 어색하게 내뱉었죠.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조심히 가고. 민수와 수진이 떠난 후 영자는 혼자 차린 상을 바라봤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있잖아. 민수는 평소와 달리 말을 머뭇거렸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지. 혹시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영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정리라니 무슨 소리야? 강서구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데. 수진이 말로는 이 집 팔면 그 돈으로 요양원 들어가면 된다고 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뭐? 영자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있었죠.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민수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집은 너무 오래됐고 엄마 혼자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세입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민수는 마치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였죠. 그럼 내가 어디서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양원이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 좋아요. 또래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고. 영자는 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어요. 38년 동안 아등바등 살아온 인생이 집 한 채 값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민수야,
엄마가 언제 요양원 가고 싶다고 했니? 하지만 엄마, 수진이도. 수진이가 뭐? 수진이가 말하길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요즘 시대에 안 맞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동네는 너무 낙후됐다고. 영자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혼한 지 석 달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다는 거였죠. 그래, 알겠다. 오늘은 가라. 엄마, 가라고 했잖아. 생각해 볼게. 민수는 영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더는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죠. 영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가방을 메고 활짝 웃던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고 기뻐하던 모습.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민수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수진이가 말하길이라는 부분이 가슴을 찔렀어요. 이제 민수의 판단 기준이 엄마가 아니라 아내가 된 거였죠.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연락이 없었어요. 영자는 매일 전화기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벨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대신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2층 세입자 김 씨가 내려왔어요. 영자 씨, 어제 젊은 남자가 와서 이 집 곧 팔린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뭔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민수 씨 같던데요. 우리더러 다른 집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당황했어요. 민수가 벌써 세입자들에게까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였죠. 그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 혼자 찾아온 거예요. 민수 없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온 건 처음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은 여전히 정중했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어머 수진아,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요. 제가 대신 왔어요. 수진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반찬 만드시는 거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왜? 민수 오빠가 자꾸 여기서 만든 반찬을 가져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짜고 기름져요. 민수 오빠 건강에도 안 좋고요.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맛인데 이제 와서 짜다고 하다니. 그럼 내가 간을 좀 덜하지. 아니에요. 아예 안 만드시는 게 좋겠어요. 저희는 외식을 자주 하거든요. 수지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영자가 담가놓은 김치를 꺼냈어요. 이것도 너무 짜네요. 그러고는 김치를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빨간 국물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죠. 아, 너 뭐 하는 거야? 영자가 소리쳤지만 수지는 태연했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이런 짠 음식 드시면 안 돼요. 고혈압 걸려요. 영자는 손이 떨렸어요. 30년 넘게 담가온 김치를 눈앞에서 버리는 며느리를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다음 주 민수와 수진이 함께 찾아왔어요. 민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엄마, 등기 이전 서류 가져왔어요. 뭔 서류? 진명에 이전하는 서류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 집 시세가 4억 정도 돼요. 그 돈이면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고도 남아요. 영자는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나는 요양원 안 가.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현실적으로? 38년 동안 너 하나 키우려고 이 집에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이제 와서 현실적으로?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신혼인데 독립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동네는 정말 낙후됐어요. 저희 친구들이 놀러와도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내 집이 부끄럽다고?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자 민수도 언성을 높였죠. 엄마,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수진이 말이 맞잖아요. 이기적?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고생했다고 맨날 그러시면서 정작 내 미래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영자는 숨이 막혔어요. 민수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너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랬니? 나는 너를 키우는 게 기뻤어. 힘들어도 행복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맨날 너 때문에 이 고생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됐어요. 진짜 구질구질해요. 민수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퍽! 민수의 손이 영자의 뺨을 때렸어요. 거실에 딱 소리가 울렸죠. 이제 됐어. 너 같은 엄마 필요 없어. 영자는 뺨을 부여잡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38년을 키운 아들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 수진이 민수 쪽으로 몸을 틀며 조용히 웃는 게 보였어요. 마치 만족스럽다는 듯이. 좋아. 이제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영자의 뺨은 붉게 달아올랐고 안방은 고요했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지며 말했어요. 나가라.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잖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영자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수진이 팔을 끌었죠. 가요, 오빠. 어차피 고집 센 분이에요. 둘이 나간 후 영자는 거울 앞에 섰어요.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죠. 38년 동안 한 번도 때린 적 없는 아들에게 맞은 뺨이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책상 서랍을 열고 도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등기 이전 서류에 찍은 게 아니었죠. 다른 서류에 찍었어요. 좋아, 민수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영자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뺨의 따가움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불을 켜고 일어났어요. 영자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죠. 그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지울 수도 있지. 영자는 민수가 초등학교 때 그린 어머니 그림을 찍기 시작했어요. 색연필로 그린 엄마 얼굴에 사랑해요라고 삐뚤삐뚤 쓴 글씨까지 모든 걸 찢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영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동사무소였어요. 가족관계 등록 정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정정이신가요? 양자 파양 신고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님, 이건 친아들인데 양자 파양이 아니라 친자관계 부인 신고할게요. 그런 건 법원에서 해야. 영자는 담당자와 2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어요. 결국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받아들고 나왔죠. 두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통장 정리하고 모든 자동이체 해지할게요. 어머님, 월세 자동이체까지 다 해지하시면 다 해지하라고 했어요. 은행 직원은 당황했지만 영자의 단호한 표정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싶어요. 상속 포기요? 누구에게 물려주실 건가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죠. 고시원에 사는 청년 승연이었어요. 승연은 민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집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민수가 결혼 준비하면서 승연이 같은 루저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며
연락을 끊어버린 친구였어요. 승연이라는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아이거든요. 법무사는 영자의 결심이 단단함을 알고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저녁 무렵 영자는 승연이 사는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던 승연은 영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승연아, 너 아직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 네, 이번에는 꼭 붙을 것 같아요. 영자는 승연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어요. 민수와 달리 승연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승연아, 이모가 부탁이 하나 있어. 영자는 승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민수 형은 아니야. 그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대신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고 싶어? 승연은 울먹였어요. 자신을 버린 친구와 달리 그 친구 어머니는 자신을 아들처럼 대해주겠다는 거였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마음씨가 있잖아. 그게 더 소중해. 그날부터 영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집 명의를 승연에게 넘기는 절차를 시작했고, 모든 재산을 정리했어요. 일주일 후 민수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지난번 일은 미안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민수는 평소보다 낮은 자세로 말했어요. 아마 수진이 보낸 것 같았죠. 그래서 서류에 도장 찍으러 왔어? 네,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서요. 영자는 민수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여기 도장 찍으면 돼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영자가 내민 서류는 등기 이전 서류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예요? 친자관계 부인 각서야. 뭐라고요?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이 집은 승연이 것이 됐어. 민수는 서류를 읽어보며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농담이죠? 농담으로 보여? 영자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만 있을 뿐이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늦었어. 넌 이미 내 뺨을 때렸잖아. 38년 동안 한 번도 때리지 않은 내가 키운 아들에게 맞았어. 민수는 당황해서 영자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수진이가 자꾸 그래서. 수진이 탓하지 마. 손을 든 건 너잖아. 영자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승연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민수는 승연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승연아, 너 뭐 하는 거야? 민수야, 이제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야. 법적으로도 그렇게 됐고, 민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죠. 민수는 집에서 쫓겨나듯 나온 후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큰일 났어. 엄마가 정말로 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렸어.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빈말이겠지. 아니야, 진짜야. 등기부등본까지 봤어. 승연이라는 놈한테 다 넘어갔어.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오빠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늙은이 하나 설득 못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가 완전히 돌아버렸어. 그날 밤 수진은 민수를 다그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어야지. 괜히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도 내 엄마인데. 이제 와서 엄마 타령? 벌써 늦었어. 며칠 후 민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돌아온 답은 절망적이었어요. 재산 증여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진행한 일이라. 그럼 소송이라도 해봐야죠. 승산이 희박합니다. 오히려 변호사 비용만 들어갈 것 같은데요.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거리를 걸었어요. 38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민수가 투자한 아파트 분양 사업이 무너졌어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 파트너의 말을 듣고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몇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거였죠. 집에 돌아가서 수진에게 말하니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오빠 정말 어이없어.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한테서 집도 못 받아오고. 수진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무슨 힘을 합쳐? 오빠한테 이제 뭐가 남았는데? 수진은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결혼 전에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나 친정에 잠깐 들어갈게. 수진아,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오빠 현실을 받아들여. 난 이런 생활 못해. 수진은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민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하루 종일 술만 마셔댔죠. 일주일 후 민수에게 택배가 하나 왔어요. 수진이 보낸 이혼 서류였어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만한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어요. 수진이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분명해졌거든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민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랑? 수진이 비웃었어요. 오빠 진짜 순진하네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그럼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강남에서 자란 여자가 그런 낡은 동네 사는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어머니 집이라도 있으니까 결혼한 거죠. 민수는 전화기를 놓고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계산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민수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작은 배달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이후 처음으로 하는 육체 노동이었죠. 어이, 새로운 사람. 치킨 12개 강석으로 배달 가.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오토바이에 치킨을 싣고 배달을 나갔어요. 헬멧을 쓰고 거리를 달리다 보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실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어머니 집 근처를 지나갔어요.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엄마, 엄마 나야. 민수야. 한 번만 봐줘. 민수는 집 앞에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했어요. 영자 씨는 벌써 이사 가셨어요. 한 달 전에.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씀도 안 하시고 조용히 가셨어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제 혼자라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38년 동안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했죠. 내가 뭘 한 거지. 민수는 라면 그릇을 앞에 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머니의 소중함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집도 없고 아내도 떠났어요. 민수에게 남은 건 후회뿐이었죠. 민수가 배달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어요. 어느 날 민수는 구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박민수 씨죠? 김영자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요? 네, 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이 있어서요.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민수는 급하게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주민등록 이전하시면서 이 봉투를 맡기고 가셨어요. 박민수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담당 공무원이 갈색 봉투를 건네줬어요. 봉투에는 민수에게라고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봉투를 열어보니 유 원장과 함께 어머니가 쓴 일기장 같은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유 원장을 먼저 읽어봤어요. 내 평생 재산은 승연에게 물려준다. 민수에게는 줄 게 없다. 다만 이 노트만은 읽어보길 바란다. 민수는 노트의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가득했죠. 1983년 3월 15일.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새 가방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얘가 오히려 엄마 괜찮아라고 말해줬다. 이 아이는 참 착하다. 198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을 사줄 돈이 없었다. 민수가 엄마 손으로 만든 쿠키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다. 밤새 울었다. 민수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기를 쓰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1990년 5월 12일. 민수가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줬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내려서 밤새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줬다. 내가 더 벌었으면 좋은 병원에 데려갈 텐데. 1992년 8월 3일. 민수가 친구들과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했다. 돈이 없어서 다음에 가자고 했더니 괜찮아. 엄마랑 집에 있는 게 더 좋아라고 했다. 이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민수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자신을 키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1995년 12월 25일. 민수가 중학교 졸업반인데 성적이 많이 올랐다. 학원을 보내지 못해서 혼자 공부하는데도 이렇게 잘한다. 정말 기특하다. 1998년 3월 2일. 민수가 서울대에 합격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다. 내 평생 가장 기쁜 날이다. 밤새 울고 웃었다. 하지만 뒤쪽 페이지로 갈수록 내용이 달라졌어요. 2006년 5월 15일. 민수가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화를 잘 안 한다. 바쁘겠지만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봤으면 좋겠다. 2010년 12월 30일. 민수가 승진했다고 한다. 축하 전화를 드렸는데 짧게 끊는다. 예전에는 무슨 일이든 다 이야기해줬는데 2018년 6월 10일. 민수가 결혼한다고 한다. 신부는 한 번도 인사를 오지 않았다.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2024년 10월 3일. 오늘 민수가 내 뺨을 때렸다. 38년을 키운 아들에게 맞았다. 내 인생엔 두 개의 계절이 있었다. 너를 품었던 봄, 그리고 너에게 맞았던 겨울.
그날 내 뺨을 때린 그 손으로 내 인생까지 후려쳤구나. 이제 알겠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버릇없는 아이로 키웠구나.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하지만 내가 진짜 행복해지려면 이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해. 그래야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될 거야. 민수는 노트를 덮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행인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미안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주민등록 이전 신고서를 보니 충청남도 어느 작은 마을로 이주하셨다고 나와 있었어요. 엄마, 기다려요. 제가 찾아갈게요. 민수는 노트를 가슴에 품고 다짐했어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예전처럼 효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과연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까요? 38년의 사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그 뺨을 용서해 주실까요? 민수는 두려웠지만 어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그래야만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주말을 이용해 충청남도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며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시골 마을이었죠. 김영자라는 분 아세요? 민수는 마을 입구 슈퍼에서 물어봤어요. 아, 서울에서 온 그분? 마을회관에서 봉사 일하시는 분 말이지? 네, 맞아요. 저길로 쭉 가면 마을회관 있어. 아마 지금쯤 점심 준비하고 계실 거야.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마을회관으로 향했어요. 작은 시멘트 건물 앞에 리 마을회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주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치찌개 간 좀 봐줘. 마을 어르신들이 짜다고 하실까봐 걱정이야. 영자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아주머니들과 함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머니, 민수가 부르자 영자가 돌아봤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해졌어요. 왜 왔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엄마, 보고 싶었어. 나 이제야 알았어. 민수는 울먹이며 다가갔어요. 하지만 영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민수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이거 읽었어요. 엄마의 일기.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영자는 노트를 보며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죠. 그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엄마, 나는 다 잊었어. 너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영자의 말에 주변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영자 씨, 저분이 아들분이에요? 아니야. 나는 자식 없어. 영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 내가 내 뺨을 때렸을 때 용서는 이미 끝났어. 영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지만 엄마 혈육이잖아요. 혈육? 영자가 비웃었어요. 혈육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나? 혈육이 어머니 뺨을 때리나?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그때 내가 미쳤었어요. 수진이가 자꾸 그래서. 또 남 탓이야? 손을 든 건 내가 아니야? 영자가 화를 냈어요. 주변 아주머니들도 민수를 차갑게 바라봤죠. 영자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아들이 어머니를 때렸다고? 요즘 자식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민수는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이제 달라졌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영자가 웃었어요. 너는 모든 걸 잃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진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엄마가 그리워서. 그리워? 집 팔라고 할 때는 안 그리웠나? 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수의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다 잃고 나서야 얻었단다. 평온한 마음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나를 정이 많은 할매라고 불러. 마을 아이들 생일에는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밤새 간병도 해줘. 엄마, 너 때문에 상처받기 전에 내 모습을 되찾았어. 이제 누구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아. 민수는 영자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엄마, 그래도 나는 엄마 아들이에요. 아니야. 내 아들은 승현이야. 그 아이는 지금도 매주 안부 전화를 해. 용돈도 보내고.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승현이 그런 일까지 하고 있었다니. 민수야, 이제 그만 가라. 나는 내가 없어도 행복해. 영자는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다른 아주머니들이 막았어요. 젊은이, 그만 가세요. 영자 씨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민수는 마을회관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해가 지고 영자가 나올 때까지. 엄마. 민수가 다시 불렀지만 영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엄마, 나 매일 여기 올게요. 용서받을 때까지. 그러지 마. 내 시간 아까워. 영자는 쌀쌀하게 말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단독주택이었죠. 민수는 그 뒤를 따라가며 계속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하지만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집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죠. 민수는 그 집 앞에서 밤새 앉아 있었어요. 추위에 떨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새벽녘 영자가 문을 열었어요. 아직도 여기 있어?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자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용서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야.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용서할 만한 사람이 되어. 그리고는 다시 문을 닫았어요.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영자는 여전히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정이 많은 할매로 통했죠. 마을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직접 생강차를 끓여주고 독거노인들 집에는 매주 반찬을 갖다 드렸어요. 할매, 오늘도 김치찌개 맛있어요. 그래, 다음에는 된장찌개도 끓여줄게. 영자는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 민수 어릴 때가 생각났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죠.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다른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영자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남도 군에서 10년째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는 김영자 씨가 이번에 지역 복지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영자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영자 씨, 축하해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영자는 부끄러워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게. 그 시각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민수는 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텔레비전을 켰다가 어머니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엄마. 민수는 화면 속 어머니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죠.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배달 준비를 하고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예전보다 마음은 편했어요. 민수야, 오늘도 고생했어.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말했어요. 6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는데 민수를 아들처럼 아껴줬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당연한 일이죠. 내가 온 뒤로 손님들 반응이 좋아. 배달도 정확하고 인사도 정중하고. 민수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매달 민수는 어머니가 계신 마을에 반찬을 보냈어요.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깔끔한 반찬 가게에서 산 거였지만 정성껏 포장해서 보냈죠. 하지만 매번 반송되어 돌아왔어요. 받지 않으신다는 메모와 함께. 엄마, 그래도 건강하시면 됐어. 민수는 반송된 택배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받지 않으실 걸 알면서도 계속 보내는 이유는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민수는 길에서 옛 동료를 만났어요. 민수야, 너 여기서 뭐해? 아, 강대리. 배달 일하고 있어요. 배달? 너가? 농담이지? 옛 동료는 민수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예전에 멋지게 정장을 입고 다니던 민수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러게. 많이 달라졌죠? 야, 왜 이렇게까지. 다른 일 알아보지 그래? 이 일이 좋아요. 정직하거든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부끄러워했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요.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아, 미안해. 괜찮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서로에게 맞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진과의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보내지는 않을 편지였지만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엄마, 저는 지금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할 때마다 뿌듯해요. 예전에는 이런 감정을 몰랐어요. 엄마가 뉴스에 나오신 걸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는 항상 남을 위해 사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정직하게 살 때 느끼는 마음을요. 엄마, 저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비록 늦었지만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많이 떠 있었어요. 엄마, 나도 이젠 사람답게 살고 싶어. 민수는 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께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승현이었어요. 형, 어머니께서 형 근황 물어보셨어요. 걱정하고 계세요. 민수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아직도 자신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이 고마워, 승현아.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줘. 그리고 어머니께 매일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려.
민수는 답장을 보내고 다시 별을 바라봤어요. 언젠가는 어머니께 당당하게 인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뺨을 때린 손으로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이 올 수 있을까요? 38년의 사랑을 배신한 아들을 어머니가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노력할 거였어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기 위해서